매년 봄 희망을 가득 품고 텃밭에 가지 씨앗을 심지만 아무 소식 없는 텅 빈 흙만 바라보며 실망하신 적 혹시 없으신가요? 그 작은 씨앗 하나에 얼마나 많은 기대와 정성을 쏟았는지 알기에 그 속상함은 이루 말할 수 없죠. 하지만 만약 그 실패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사실 가지 씨앗은 채소 중에서도 발화시키기 까다롭기로 소문난 작물입니다. 그런데 여기 농부들 사이에서만 은밀하게 전해져 내려오는 거의 죽은 씨앗마저 살려내 발화율을 200%까지 폭발시키는 비밀 무기가 있다면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오늘 그 모든 비법을 아낌없이 공개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가지 씨앗 발화의 신이 되어 있을 겁니다. 본격적인 비법을 공개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적을 알아야 합니다. 가지 씨앗은 왜 이렇게 우리를 애태우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과피라고 불리는 씨앗의 단단한 껍질 때문입니다. 이 껍질은 씨앗 내부의 배를 보호하는 갑옷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수분과 산소의 흡수를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기도 합니다. 또한 가지는 원래 고온다습한 아열대 기후에서 자라던 식물입니다. 그 유전자가 씨앗에 그대로 남아있어 발화에 필요한 온도와 습도 조건이 매우 까다롭죠. 어설프게 물만 주고 흙에 묻는 방식으로는 이 단단한 성문을 열고 잠자는 공주를 깨울 수 없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초보 농부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실패와의 쓴맛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문제, 즉 단단한 껍질과 까다로운 온도 조건만 해결하면 가지 씨앗은 언제 그랬냐는 듯 놀라운 생명력을 보여줍니다. 지금부터 그 견고한 성문을 박살내고 잠자는 씨앗을 깨우는 마법의 열쇠를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씨앗 선별입니다. 모든 전쟁은 최고의 병사를 뽑는 것에서 시작되듯 농사의 시작은 건강한 씨앗을 고르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과 비법이 있더라도 씨앗 자체가 부실하다면 결과는 불보듯 뻔하겠죠. 먼저 씨앗을 구매하셨다면 포장지의 생산 연도와 발화율을 꼭 확인하세요. 보통 1년에서 2년 이내의 씨앗이 가장 발화율이 높습니다. 만약 작년에 수확해서 보관해둔 씨앗이 있다면 물에 담가보는 간단한 테스트를 해볼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에 씨앗을 넣고 서너 시간 정도 두었을 때 물 위에 둥둥 뜨는 씨앗들은 과감하게 버리세요. 속이 비어 있거나 발화 능력을 상실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면 물 아래로 가라앉는 씨앗들이 바로 우리가 믿고 갈 정의 병사들입니다. 이 간단한 과정 하나만으로도 실패 확률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습니다. 좋은 씨앗을 고르는 것이야말로 풍성한 수확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이라는 사실 절대 잊지 마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가지 씨앗의 단단한 갑옷을 부수는 과정에 돌입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흙에 씨앗을 심는데 이는 마치 갑옷을 입은 장수에게 맨주먹으로 덤비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첫 번째 비밀 무기는 바로 물리적인 충격을 가하는 것입니다. 전문 용어로는 경실파상 또는 종피파상이라고 하는데 어렵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가나요? 고운 사포나 손톱 다듬는 줄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씨앗의 뾰족한 부분이 아닌 둥글고 넓은 등 부분을 사포에 대고 서너 번 정도 살살 문질러 주는 겁니다. 너무 세게 문질러서 씨앗 내부의 배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목표는 껍질에 아주 미세한 흠집을 내어 물이 스며들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마치 호두를 깨기 전에 망치로 살짝 금을 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 작은 흠집 하나가 수분 흡수율을 극적으로 높여 잠자고 있던 씨앗의 생명 스위치를 켜는 역할을 합니다. 이 방법이 조금 번거롭게 느껴진다면
씨앗을 젖은 수건에 싸서 하루 정도 냉장고에 넣었다가 실온에 꺼내두는 저온 처리 방법도 효과가 있습니다. 온도 변화로 인한 충격이 씨앗 껍질을 유연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리적으로 껍질의 흠집을 내기를 열었다면 이제 그 길로 영양분을 가득 담은 마법의 물을 흘려보낼 차례입니다. 여기서 농부들이 몰래 쓰는 두 번째 비밀 무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설탕물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마시는 그 설탕물이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싶으시죠? 하지만 여기에는 놀라운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식물 씨앗은 발화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씨앗 내부에 저장된 양분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죠. 이때 설탕물은 씨앗에게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드링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물 500ml에 흑설탕이나 일반 백설탕을 차숟가락으로 반 스푼 정도만 넣고 잘 녹여주세요. 너무 진하게 타면 오히려 삼투압 현상으로 씨앗 속 수분을 뺏길 수 있으니 농도는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이 설탕물에 흠집을 낸 가지 씨앗을 넣고 약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불려줍니다. 이 과정을 통해 씨앗은 발에 필요한 초기 에너지를 완벽하게 충전하게 됩니다. 마치 마라톤 선수가 출발 전에 에너지제를 섭취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간단한 설탕물 한 잔이 여러분의 가지 씨앗 발화율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려 줄 겁니다. 에너지 드링크까지 마셨으니 이제 씨앗이 편안하게 잠에서 깰 수 있는 최적의 침실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가지 씨앗 발화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 바로 온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가지는 아열대 식물이라 따뜻한 환경을 매우 좋아합니다. 가지 씨앗이 발화하는 최적의 온도는 섭씨 25도에서 30도 사이입니다. 이 온도를 꾸준히 유지해주는 것이 발화 성공의 핵심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덕스러운 봄 날씨에 이 온도를 어떻게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생활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집에서 가장 따뜻한 곳을 찾아보세요. 보통은 인터넷 공유기나 셋톱박스 위 혹은 냉장고 위가 의외의 명당입니다. 이 기기들은 작동하면서 은은한 열을 계속 발산하기 때문에 씨앗에게는 아주 훌륭한 온돌방이 되어줍니다. 솜이나 키친타월을 적셔 씨앗을 올린 밀폐용기를 이 기기들 위에 올려두면 별도의 장비 없이도 최적의 발화 온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더 전문적인 방법을 원하신다면 저렴한 정이방석이나 식물용 발열 매트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온도의 지속성입니다. 밤낮의 기온차가 큰 환경에 그대로 노출시키면 씨앗이 스트레스를 받아 발화를 멈출 수 있으니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최적의 온도를 찾았다면 이제 씨앗을 싹 틔울 배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솜 파종과 지피 펠렛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두 방법 모두 장단점이 뚜렷하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솜파종은 화장솜이나 키친타월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씨앗의 발화 과정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투명한 밀폐용기 바닥에 솜을 깔고 물을 충분히 적신 후 불린 씨앗을 서로 겹치지 않게 올려두면 됩니다. 매일 싹이 얼마나 자랐는지 확인하는 재미가 쏠쏠하죠. 하지만 단점도 명확합니다. 싹이 트고 뿌리가 자라기 시작하면 이 연약한 뿌리가 솜에 엉켜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솜에서 뿌리를 떼어내다가 상처를 입히면 이제 막 시작한 어린 모종에게는 치명적인 손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솜파종을 할 경우에는 뿌리가 너무 길게 자라기 전에 아주 조심스럽게 흙으로 옮겨 심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초보자분들에게는 이 과정이 꽤나 스트레스가 될 수 있죠. 솜파종의 단점을 보완하며 등장한 것이 바로
지피펠렛입니다. 압축된 토양을 그물망으로 감싼 형태로 물에 불리면 부풀어 오르며 작은 화분처럼 변합니다. 지피펠렛의 가장 큰 장점은 편리함입니다. 씨앗이 발아하고 뿌리가 자라면 펠렛 통째로 흙에 옮겨 심으면 되기 때문에 뿌리가 다칠 위험이 전혀 없습니다. 솜에서 뿌리를 분리하는 고난도의 외과 수술 같은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는 거죠. 또한 초기 성장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분이 포함되어 있어 모종이 튼튼하게 자라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사용법도 간단합니다. 지피펠렛을 물에 충분히 불린 후 중앙에 홈씨앗을 한두 개 넣고 꽃이나 이쑤시개로 살짝 덮어주기만 하면 끝입니다. 하지만 지피펠렛에도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합니다. 바로 수분 관리의 어려움입니다. 겉면이 그물망으로 되어 있어 공기 중에 노출되면 매우 빠르게 마릅니다. 하루만 신경 쓰지 않아도 바싹 말라버려 씨앗이 발화 과정에서 말라 죽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반대로 물을 너무 자주 주면 과습으로 인해 곰팡이가 생기거나 씨앗이 썩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피펠렛을 사용할 때는 뚜껑이 있는 투명한 플라스틱 용기나 전용 트레이를 사용하여 공중 습도를 높게 유지해주는 것이 성공의 관건입니다. 온도와 습도, 배지까지 완벽하게 준비되었다면 이제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을 맞춰야 합니다. 바로 빛의 조건입니다. 식물 씨앗은 종류에 따라 빛을 봐야 싹이 트는 광발화 종자와 반대로 빛이 완전히 차단된 어두운 환경에서 싹이 트는 암발화 종자로 나뉩니다. 상추나 깨씹 같은 광발화 종자는 흙을 아주 얕게 덮거나 거의 덮지 않아야 발화가 잘 되죠. 그렇다면 우리의 주인공인 가지 씨앗은 어떨까요? 정답은 바로 암발화 종자입니다. 가지 씨앗은 깜깜한 어둠 속에서 비로소 눈을 뜹니다. 만약 투명한 용기를 사용해 솜 파종을 하셨다면 이 용기를 빛이 완전히 차단되는 곳에 두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용기를 검은 비닐봉지로 감싸거나 신문지로 여러 겹 덮어주는 것입니다. 혹은 수건으로 감싸서 신발장이나 서랍 안에 넣어두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지피펠렛에 파종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펠렛을 담은 트레이 전체를 어둡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씨앗이 햇빛을 받아야 잘 자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처음부터 밝은 곳에 두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하지만 이는 가지 씨앗에게는 잠들 시간인데 억지로 불을 켜놓는 것과 같은 고문입니다. 완벽한 어둠, 이것이 바로 발화율을 끌어올리는 마지막 비밀임을 명심하세요.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씨앗은 따뜻하고 촉촉하며 어두운 최적의 환경에서 발화를 시작할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바로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되 방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지 씨앗은 보통 5일에서 길게는 15일 정도의 발화 기간을 가집니다. 이 기간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일정한 습도 유지입니다. 솜이나 지피펠렛이 절대 마르지 않도록 매일 한두 번씩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뚜껑이 있는 용기를 사용하면 수분 증발을 최소화할 수 있지만 그래도 확인은 필수입니다. 분무기를 이용해 겉면이 촉촉하게 유지될 정도로만 물을 보충해 주세요. 이때 주의할 점은 물이 흥건하게 고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도한 수분은 산소 공급을 막아 씨앗을 썩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솜이나 지피펠렛을 살짝 눌렀을 때 물이 배어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촉촉함이 느껴지는 정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또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뚜껑을 잠시 열어 환기를 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신선한 공기를 공급해주면 곰팡이 발생을 예방하고 씨앗의 호흡을 도와 건강한 발화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 섬세한 물 조절이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마지막 관문이 될 수 있습니다. 드디어 기다림 끝에 작고 하얀 뿌리가 씨앗 껍질을 뚫고 나오는 감격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이제부터는 또 다른 전쟁의 시작입니다. 바로 웃자람과의 전쟁이죠. 웃자람이란 빛이 부족한 환경에서 식물이 빛을 찾아 비정상적으로 줄기만 길게 자라는 현상을 말합니다. 콩나물처럼 가늘고 힘없이 자란 모종은 결국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쓰러지기 쉽습니다. 가지 씨앗은 암바라 종자이지만 일단 싹이 트고 떡잎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충분한 빛을 필요로 합니다. 대부분의 씨앗이 발아하기 시작했다면 즉시 검은 비닐이나 신문지를 걷어내고 밝은 곳으로 옮겨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밝은 곳이란 직사광선이 내리쬐는 곳이 아니라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부드러운 햇살이 드는 곳을 의미합니다. 아직 너무 어린 모종에게 강한 직사광선은 오히려 화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만약 실내에 적당한 장소가 없다면 식물용 LED 조명을 하루 12시간에서 14시간 정도 쬐어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어둠 속에서 너무 오래 방치하면 웃자람을 피할 수 없으니 매일 씨앗의 상태를 확인하며 빛으로 옮겨줄 최적의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씨앗을 빛으로 옮긴 후에는 온도 관리에도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바라시에는 섭씨 25도 이상의 고온이 필요했지만 일단 싹이 튼 후에는 온도를 살짝 낮춰주는 것이 모종을 더 튼튼하게 만듭니다. 낮에는 섭씨 20도에서 25도, 밤에는 15도 내외로 유지해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렇게 밤낮의 온도 차이를 만들어주는 것을 변온 관리라고 하는데 이는 식물의 웃자람을 억제하고 줄기를 굵고 단단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너무 따뜻한 환경이 계속 유지되면 모종은 계속해서 위로만 자라려고 하지만 밤 온도가 서늘해지면 성장이 잠시 더뎌지면서 양분을 줄기에 축적하여 튼튼해지기 때문입니다. 실내에서 키울 경우 낮에는 햇살이 잘 드는 창가에 두었다가 밤에는 약간 서늘한 곳으로 옮겨주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베란다나 온실이 있다면 이러한 온도 관리가 훨씬 용이하겠죠. 모종 시기의 관리가 앞으로의 가지 농사 전체를 좌우한다는 생각으로 조금 더 세심한 온도 조절에 신경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기를 잘 넘긴 모종은 밭에 정식했을 때 훨씬 빠르게 활착하고 병충해에도 강한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농부들이 사용하는 또 다른 고급 기술 중 하나는 바로 순화 과정입니다. 경화라고도 불리는 이 과정은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란 어린 모종을 척박한 외부 환경에 점차 적응시키는 훈련입니다. 실내에서 곱게 자란 모종을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자기 밭이나 화분에 옮겨 심으면 강한 햇빛과 바람, 급격한 온도 변화에 스트레스를 받아 몸살을 앓거나 심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식하기 약 1주일에서 10일 전부터 외부 환경에 노출시키는 시간을 점차 늘려나가는 것입니다. 첫날에는 한두 시간 정도 그늘진 곳에 내놓아 바깥 공기를 쐬게 해주고 다음 날에는 시간을 조금 더 늘립니다. 점차 햇빛에 노출되는 시간도 늘려가면서 모종이 외부 환경에 스스로를 단련시킬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거친 모종은 잎이 두꺼워지고 줄기가 단단해지며 뿌리 발달도 훨씬 왕성해집니다. 마치 군인이 훈련소에서 힘든 훈련을 거쳐 강인한 군인으로 거듭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 순화 과정은 다소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모종의 생존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정식 후에 활착 속도를 빠르게 하는 매우 중요한 단계이므로 절대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씨앗 발화율을 높이는 다양한 물리적, 환경적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프로 농부들은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합니다. 바로 화학적 방법, 즉 씨앗 소독입니다. 씨앗 표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다양한 병원균이 묻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병원균들은
발화 과정에서 모종을 공격하여 잘록병이나 입고병 같은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온다습한 발화 환경은 병원균이 번식하기에도 최적의 조건이기 때문에 소독 과정 없이 파종하는 것은 마치 시한폭탄을 안고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농가에서는 보통 베노람이나 캡탄 같은 전문 종자 소독용 농약을 사용하지만 가정에서는 이런 약품을 구하기도 어렵고 사용하기도 부담스럽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도 충분히 효과적인 씨앗 소독이 가능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과산화수소수와 목초액입니다. 약국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소독용 과산화수소수를 물과 10대 1 비율로 희석하거나 농자재 마트에서 파는 목초액을 설명서에 따라 희석하여 씨앗을 10분에서 20분 정도 담가두었다가 맑은 물에 헹궈서 파종하면 됩니다. 이 간단한 과정이 여러분의 소중한 모종을 치명적인 질병으로부터 지켜줄 것입니다. 씨앗 발화의 모든 과정을 마스터했다면 이제 가식이라는 단계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가식은 임시로 심는다는 뜻으로 파종용 트레이나 지피 펠렛에서 자란 어린 모종을 봄밭에 정식하기 전에 조금 더 큰 포트로 한번 옮겨 심어주는 작업을 말합니다. 이 과정은 왜 필요할까요? 작은 공간에서 여러 개의 모종이 함께 자라다 보면 뿌리가 서로 엉키고 양분과 햇빛 경쟁이 치열해져 성장이 더뎌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각각의 모종을 독립된 공간으로 옮겨주면 뿌리가 뻗어나갈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게 되어 훨씬 더 튼튼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보통 본잎이 2-3장 정도 나왔을 때가 가식의 적기입니다. 가식을 할 때는 기존의 흙이나 지피 펠렛이 부서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전체를 드러내어 옮겨 심는 것이 중요합니다. 뿌리 주변의 흙을 뿌리분이라고 하는데 이 뿌리분이 최대한 유지되어야 모종이 받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가식을 통해 뿌리 발달을 촉진시킨 모종은 봄밭에 정식했을 때 훨씬 뛰어난 활착력과 초기 생육을 보여주게 됩니다. 조금 더 건강하고 튼튼한 모종을 원한다면 이 가식 단계를 거쳐보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가지 씨앗을 틔우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바로 물의 종류입니다. 우리는 보통 무심코 수돗물을 사용하지만 사실 수돗물에는 소독을 위해 염소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염소 성분은 사람에게는 무해하지만 연약한 씨앗의 발화 과정에는 미세한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수돗물을 사용한다고 해서 발화가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발화율을 단 1%라도 더 높이고 싶다면 물에도 신경을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수돗물을 하루 이틀 정도 받아두어 염소 성분을 날려보낸 후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혹은 정수기 물이나 생수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빗물을 받아 사용하는 것은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지만 현대 도시 환경에서는 산성비의 우려가 있어 추천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물을 줄 때는 반드시 실온의 미지근한 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차가운 물은 씨앗에게 온도 충격을 주어 발화를 지연시키거나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이러한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가 모여 발화, 성공률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성공적으로 싹을 틔운 후 우리는 떡잎과 본잎의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씨앗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2개의 잎을 떡잎이라고 합니다. 이 떡잎은 씨앗 속에 저장되어 있던 양분으로 만들어지며 광합성을 시작하기 전까지 어린 식물의 생존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떡잎의 모양은 가지 고유의 잎이 모양과 다르게 보통 단순한 타원형이나 하트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떡잎이 완전히 펼쳐지고 나면 그 사이에서 비로소 우리가 아는 가지 잎 모양을 닮은 진짜 잎, 즉 본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모종의 건강 상태를 판단하고
가식이나 정식 시기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본잎의 개수입니다. 예를 들어 본잎이 2-3장 나왔을 때 가식한다, 또는 본잎이 5-6장 나왔을 때 정식한다와 같이 말이죠. 떡잎은 본잎이 자라면서 광합성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자연스럽게 노랗게 변하며 떨어져 나갑니다. 따라서 떡잎이 시들기 시작했다고 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떡잎과 본잎을 구분하고 본잎의 성장을 기준으로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초보 농부 티를 벗는 중요한 지식입니다. 가지 씨앗 발에 실패하는 의외의 복병 중 하나는 바로 곰팡이입니다. 발에 필요한 고온다습한 환경은 곰팡이가 번식하기에도 천국과 같은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하얗거나 푸른 곰팡이가 솜이나 지피펠렛 표면에 피어오르기 시작하면 이는 매우 좋지 않은 신호입니다. 곰팡이는 씨앗의 양분을 빼앗고 심할 경우 씨앗 자체를 부패시켜 발화를 실패하게 만듭니다. 곰팡이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청결과 환기입니다. 파종에 사용하는 모든 도구, 즉 용기나 핀셋 등을 미리 깨끗하게 세척하고 소독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하루에 한 번 이상 뚜껑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환기시켜주는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곰팡이가 피기 시작했다면 초기에 발견했을 경우 해당 부분만 조심스럽게 걷어내고 과산화수소수 희석액을 살짝 뿌려 소독해주는 응급처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곰팡이가 이미 넓게 퍼졌다면 아깝더라도 오염된 배지는 과감하게 버리고 새로 시작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곰팡이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방이 최선의 전략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면 여러분 앞에는 건강하고 튼튼한 가지 모종이 자라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종을 언제, 어떻게 밭이나 큰 화분으로 옮겨 심어야 할까요? 이 과정을 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정식의 최적 시기를 결정하는 2가지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종의 상태입니다. 보통 본잎이 5장에서 7장 정도 나오고 줄기가 튼튼하며 뿌리가 포트 밑으로 보일 정도로 충분히 자랐을 때가 정식하기 좋은 상태입니다. 너무 어린 모종을 옮겨 심으면 활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반대로 너무 오래 포트에 두면 뿌리가 뭉쳐 포트 바인딩 현상이 일어나 성장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2번째 기준은 외부 기온입니다. 가지는 고온성 작물이라 추위에 매우 약합니다. 반드시 마지막 서리가 내린 후에 밤 기온이 섭씨 15도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될 때 정식해야 냉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보통 5월 중순 이후가 적기입니다. 정식할 때는 흐린 날 오후를 택하는 것이 모종이 받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팁입니다. 뿌리분이 깨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옮겨 심고 물을 흠뻑 주어 뿌리와 흙 사이의 공간을 없애주는 것이 활착을 돕는 마지막 비결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룬 방법들은 과학적 원리에 기반한 매우 효과적인 기술들이지만 때로는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모든 과정은 씨앗이 자연 상태에서 겪는 과정을 인위적으로 그리고 최적화하여 재현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씨앗 껍질에 흠집을 내는 것은 새의 소화기관을 통과하거나 흙 속 돌멩이에 긁히는 과정을 모방한 것입니다. 저온처리는 씨앗이 추운 겨울을 겪고 봄을 맞이하는 과정을 흉내낸 것이죠. 설탕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은 주변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하며 만들어내는 양분을 미리 공급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즉, 우리는 씨앗에게 지금이 바로 네가 깨어날 최적의 순간이야 라는 신호를 인공적으로 보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리를 이해하고 나면 단순히 방법을 따라하는 것을 넘어 각자의 환경에 맞게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사포가 없다면 거친 아스팔트 바닥에
살짝 긁어볼 수도 있고, 셋톱박스가 없다면 담요를 덮어 보온을 시도해볼 수도 있겠죠. 농사는 자연과의 대화이며 우리는 그 대화의 언어를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가지 씨앗 발화에 성공했다는 것은 단순히 채소를 키우는 기술 하나를 더 배운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작은 씨앗 속에 담긴 거대한 생명의 신비를 직접 목격하고 그 생명이 움트는 과정을 돕는 조력자가 되는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흙을 뚫고 올라오는 작은 떡잎을 보았을 때의 경이로움,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는 본잎을 보며 느끼는 뿌듯함, 그리고 마침내 탐스러운 보랏빛 가지가 열렸을 때의 그 성취감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경험입니다. 텃밭을 가꾸는 것은 단순히 먹거리를 얻는 행위를 넘어 자연의 순리를 배우고 기다림의 미학을 깨닫고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주는 과정입니다. 오늘 배운 이 비법들이 단순히 가지 씨앗의 발화율을 높이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삶에 작은 기쁨과 보람을 더해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모든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과정의 일부일 뿐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충분한 지식과 자신감을 갖추었으니 당당하게 가지 농사에 도전해보세요. 마지막으로 모든 과정을 요약하며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좋은 씨앗을 선별하고 물에 가라앉는 씨앗만 사용하세요. 둘째, 사포 등을 이용해 씨앗 껍질에 미세한 흠집을 내어 수분 흡수를 도와주세요. 셋째, 미지근한 설탕물에 6시간 이상 불려 촉이 발아 에너지를 공급해주세요. 넷째, 섭씨 25도에서 30도 사이에 따뜻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발화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셋톱박스나 냉장고 위를 활용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섯째, 가지는 안발화 종자이므로 싹이 트기 전까지는 완벽한 어둠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여섯째, 싹이 트면 즉시 웃자람을 방지하기 위해 밝은 곳으로 옮기고 밤 온도를 살짝 낮춰 튼튼하게 키우세요. 이 6가지 핵심 원칙만 기억하고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가지 씨앗 앞에서 좌절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가지 씨앗 발화 비법을 알려주는 텃밭 고수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가지 농사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가지 씨앗의 발화율을 200%, 아니 그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농부들의 비밀 무기들을 모두 파헤쳐 보았습니다. 딱딱한 껍질을 깨우는 물리적인 방법부터 설탕물이라는 에너지 드링크, 그리고 온도와 빛을 조절하는 환경 제어 기술까지 이제 여러분은 가지 씨앗을 완벽하게 이해하게 되셨습니다. 더 이상 운에 맡기는 파종은 없습니다. 과학적인 원리에 기반한 확실한 방법으로 매년 풍성한 가지 수확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중에 궁금한 점이 있거나 직접 시도해보시고 성공한 후기가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담이 다른 분들에게 큰 용기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희에게는 더 좋은 농사 꿀팁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지 씨앗 발화 외에 다른 작물에 대한 특별한 발화 꿀팁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